구독, 좋아요. 이거는 지금 어제 부울경 지역을 훑었던 김문수 지사의 모습이고요. 오늘 아침에 또 신도림역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겨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김문수 후보가 과연 전투력이 될 것인가? 가스 활문수, 제리님, 그 속 시원함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말입니다. 이충헌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뉴스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오늘 아마 댓글 폭발할 것 같은데 많이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1년 전이죠. 이때 국민의힘에서 그땐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열린 토론 미래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좀 투쟁력이 높은 연사를 한 번씩 모셔가지고 발제를 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건데,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문수 당시 이제 경기지사는 마쳤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다가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오른쪽에는 김무성 의원, 왼쪽에는 정진석 의원입니다. 뭐 내로라하고 막강한 의원인들이죠. 정치권의 보수 정치권의 실세들인데, 사실 김문수 후보의 레벨이 저런 분들하고 같이 저 정도에서 같이 하던 그런 분이지 그냥 이웃집의 순한 아저씨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왜 저 당시가 2019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그러니까 총선에서 좀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완전 참패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을 발판으로 해서, 조국 사태를 발판으로 해서 반격의 봉화를 올리던, 그러면서 좀 투쟁해보자 하면서 막 뜻을 모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저 토론에 나가서, 자,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2019년에 그 당시에 이 김문수 후보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이 그때 불과 6년 전에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 내용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2019년 8월 20일에 시국진단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좌파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런 운동을 하면서 감옥도 2번 갔다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만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좌익 중에서는 제가 꽤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주사파의 집권, 이 사람들은 제가 감옥도 같이 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 이러거든요. 색깔론을 해야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색깔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도 이게 완전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이 6년, 한총련이 15년, 21년 동안 대한민국 전 대학을 이 주사파가 석권을 했습니다. 이 전대협 한총련 전체가 이적단체입니다. 국가의 판정을 받은 이적단체입니다. 한총련, 전대협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 전대협 한총련은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배출한 거 21년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들이 나가서 고시 공부해서 법관도 되고 변호사 되고 방송사 들어가서 기자가 되고 PD가 되고 언론사 들어가서 글 쓰고, 지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정고시회가 행정부에도 있고요. 문화예술 지금 나오는 뭐 영화,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친구도 서울법대 나왔는데 남편은 영화 찍으러 가고 지금도 영화를 합니다. 아내는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아주 새빨간 좌익입니다. 이 돈을 또 연 매출이 1조씩 되는 사람이 어떻게 좌익이냐? 그 좌익입니다. 생각이 좌익입니다. 그 생각이 왜 안 바뀌느냐?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자기들 전대협 조직, 각 학교마다 총학생회가 있고요. 단과대학마다 또 학생회가 있고요. 거기에 또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아주 쫙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하면 가다 보면 저보고 배신자다 계속 합니다. 저는 근데 워낙 이 확고한 나름대로 조직과 신념과 그 과정을 겪었고 그냥 못 버팁니다. 예, 진짜 좌익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그들과 함께 운동, 투쟁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전향하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저자들 내가 다 알아. 내가 감옥에 2번이나 들락날락하면서 저자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 21년 동안 전대협 한총련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좌익 세력들이 다 장악한 거야. 지금의 문제는 2019년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진짜 대한민국이 뻘겋게 물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아주 그냥 촌철살인 그냥 시원한 사이다를 날리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체제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체제 전장이고 자유대한민국과 진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전쟁이란 거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저 토론회 당시에 얘기했던 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이,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변하지 못했고 미래통합당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잘 힘을 못 썼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제가 이 연설 한 30분 정도쯤 되는데 저 강의를 쫙 들으면서 아이고 저 말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속 시원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김무성 의원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무성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냐, 자, 민주당이 만든 진짜 명언집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죠. 김무성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거다. 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못하고 탄핵시켰잖아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토론했던 거, 그렇게 호통을 쳤던 거, 막 책상을 두들기면서 호통을 치거든요. 그게 바로 저 2019년의 토론회였습니다. 정말 뿐입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문재인 이 사람 이거 당장 총살감이지, 아주 대놓고 속 시원한 그런 발언들을 막 했던 게 바로 저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좌익들이 해마다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이 좌익들을 갖다가 극복할 것인가? 그 얘기도 속 시원하게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적들과 이 나라의 적과 투쟁하는 것이 정당이지. 정당이 뺏긴다는 게 정당이냐 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개인의 아픔은 개인의 아픔인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나서서 싸워야지. 방송을 통해서 지하 조직을 통해서 지금 청와대까지 다 잡고 전 지식인이나 모든 문화, 예술, 법조, 행정, 사법 그리고 정당도 이거 전부 다 좌익들 아닙니까? 하는 짓을 보면 다 그걸 하고 있고 자기 입으로 계속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색깔론 하고 있네. 아니 빨갱이야 나 빨갱이야 하는데 그걸 내가 빨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색깔론입니까? 뭔 정치를 하고 있냐 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뭐 언론도 지금 와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 언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가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바친다는 소리를 다 하고 실제로 당장에 싸워야죠. 왜 안 싸우냐 이거죠. 좀 더 진실하고 이 돌아가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요. 나만 웰빙 다 뺏지 달면 되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투쟁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안 싸우고 그냥 뺏지 달려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 자가 영웅이죠. 지금 자기 모든 걸 바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뺏지 아무리 많이 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 그런데 이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없고 그런 대통령이 없고 그런 공무원이 없고 그런 언론이 없다면 이거 망한 거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대동단계를 하는데 그 방법은 투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배지들끼리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여의도는 그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정신이 벌써 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의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정신, 이 희생의 정신, 용기, 헌신 이것은 지금 여의도에 없다. 진짜 여의도에 있는 배지들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바로 옆에 김무성 의원, 정진석 의원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속이 시원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참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019년에 이 김문수 후보의 진짜 피를 토하는 이 연설을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지를 못했나 봐요. 아마 2019년에는 김용태 의원이 저 때는 아직까지 뭐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겠죠. 2019년에 저 영상을 좀 봤어야 되는데 오늘 뭐 기자들을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 그랬는데 분명히 김문수 후보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일이지 내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해라 마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의 후보가 지금 대선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면 후보하고 보조를 맞춰가야지 거기다 대고 왜 갑자기 김용태가 나서가지고 경력이 뭐가 있다고 비대위원장은 맡겼으면 그 맡겨준 사람하고 합을 맞춰야지 왜 나서가지고 저렇게 초를 치냐 이거 말입니다. 정말 나쁜 건 뭐냐면요. 등 떠밀려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3년 동안 내내 그랬어요. 내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공격하고 그래서 여론이 무너지면서 등 떠밀려서 뭔가 정책을 내놓고 수정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런 일이 반복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그 짓을 하냐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제가 오늘도 얘기 듣고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다 내려놓고 뭐든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막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처럼 얘기하기 싫고 뭐 다른 뭐 유튜버들처럼 얘기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두 분이 용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두 분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그때 가서 훌륭한 일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마음 우리가 받아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나서서 초를 치냐고.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참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 배지들 다 필요 없다. 여기도 너희들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2019년 그 영상을 다시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이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왜 투쟁력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 2019년에 이 투쟁력 갑자기 생긴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미 김문수 의원은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력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자,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의 한복판 베이징에서 탈북자 인권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 저 한나라당이군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문수가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중국 베이징에서 엽니다. 베이징에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요.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왜? 국군 포로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 탈북자 한 명을 구하려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중국으로 날아가서 베이징에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연단 말입니다. 그러자 중국 공안이 쳐들어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기 그래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그대로 계속을 합니다만은 내용은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단히 하시죠, 뭐 계속. 기자회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할 수 없죠. 이건 완전히 협박 공갈 상태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무법천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This is a lawless state. 저는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저런 거. 됐어.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지키셨던 그 국군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복판 그 베이징에 가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게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젊은 국회의원 김문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나이 정도쯤 됐을 때 저렇게 목숨 걸고 가서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중국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저 때부터 11시간 동안 중국 공안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 거기서 또 두들겨 맞는 그런 일 벌어지고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도 막 팔이 막 이렇게 꺾여서 비틀어지고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11시간을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탈북자 그분을 구해내는데 저렇게 기자회견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 베이징에 공안 부국장이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렇게 박힙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이재명 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들 취재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예. 이래도 김문수 후보를 투쟁력이 없다, 너무 점잖다, 저렇게 착해서 뭐에다 쓰겠냐, 착한 아저씨는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까? 예? 이재명이 중국 공안한테 사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문제는요, 중국 공안들한테 대통령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두드려 맞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예? 예, 청기백기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니님도 후원해 주셨는데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예, 아이고, 예,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파미 파도 미담이죠. 제이희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김문수 후보란 말입니다. 이재명이 뭐 중국이랑 대만이랑 알아서 하면 되지, 쎄쎄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강단 있게 버텨야지만, 그래야지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어느 정치인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저렇게 사과를 받아내겠습니까? 이 정도 전투력이면, 예, 골드 장미님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예, 절대로 점잖은 그런 분, 점잖기만 분 아니라고요. 어제 설란영 여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한 박자가 늦어요. 그런데 험한 소리 들어도 이렇게 험한 말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편일 때, 같은 우린 대한민국 사람일 때, 그럴 때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군 포로를 갖다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려는 그런 중국 공안들, 그럼 11시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그런 사람들 바로 옆에다 김무성 앉혀놓고 당신은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0년 동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자꾸만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만 하고 있냐고요.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딱 나오니까 저는 요 광고 문구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김문수 후보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가난파리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보다 김문수 후보가 훨씬 힘들게 살았거든요. 예,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신 설란영 여사, 뭐 여직공, 세진전자의 고졸 여직공이고 노조위원장이고 진짜 못 배운 분인 것 같죠? 설란영 여사의 그 여동생들 다 서울대 보냈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동생들 서울대 보내고 그렇게 공부시킨 그냥 진짜 소녀 가장이라고요. 예, 그런 분들끼리 만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설란영 여사. 예, 어디다 대고 가난팔이야. 가난한 거는 선이 아닙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국으로 만든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나오니까 민주팔이 못하죠. 아니 어디다 대고 이재명은 운동권 아니었어요. 민주화 시위 간 적이 없다고요. 민주화 아니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원 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영배하고 이재명의 어떤 그 관련 인연을 얘기하면서 사실 서울대 안에 운동권 서클들, 이 법조계 그 서클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운동권 출신들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재명은 어떤 분은 사법고시의 그 사법연수원에서 운동을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성호 의원이 데리고 갔었다고요. 예, 민주화 운동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어디다 김문수 후보 앞에 민주화 운동을 해요. 오늘 합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오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뭐 성과 그거 못합니다. 아니 김문수 후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저희 펜앤마이크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인권팔이를 못해요. 아니 베이징에 가서 우리 국군포로 그 인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니까요. 중국 공안이 갑자기 납치해서 쥐도새매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 걸었다니까요. 그렇게 싸운 사람한테 어디서 인권팔이를 해요. 김문수 후보가 나오니까 소년공팔이도 못합니다. 진짜 서울대 시절부터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고통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한일도 그렇고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 김문수 후보지 않습니까? 승승장구 얼마든지 서울대 출신이어서 그냥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대 출신이면은 그냥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다고요. 진짜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투쟁력이 없고 점잖은 양반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예, 토론회 때 발라버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일에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이죠. 다가오는 일요일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는데 그때 완전히 발라버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잘하고 계십니다. 정월수 월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는 하여튼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 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